자,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어떤 게 시험 나오는지 한번 쭉 살펴보면 우리 교재에 있는 게 나와 있는 예제가 모든 걸 지금 다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훑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건 이 부분이면 이 부분 구성 요소 어떻게 처리하는지 치우는 것까지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자, 자꾸 나중 치우는 방법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자, 차트 종류를 바꾸겠다는 건 차트 영역은 전체를 구성요 전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전체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거든. 그러면 디자인의 차트 종류 변경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방금 이제 계열값이 차곡차곡 쌓여져 올라간다. 누적형이거든. 그래서 밑에 있는 건 이제 그 가로축에 있는 내용하고 범례하고 내용이 바뀌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 이제 거의 대부분 기본값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자, 마우스 포인터 올려놓으시고 차트 영역 확인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조금 속도감이 있을 거니까 좀 부지런히 잘 따라오세요. 저 위쪽도 저 리본 메뉴도 알아두셔야 되고 바로가기 메뉴도 알아두시고 양쪽 다. 그러면 이번에 3차원 묶음 막대형 보이시죠? 그때 구성 요소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뭐 뒷면, 밑면, 뭐 옆면, 측면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네? 뭐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 근데 뭐 이게 구성 요소가 좀 더 있든 덜 있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본만 아시면 다 그냥 충분히 다 이해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디자인 탭의 차트 종류 변경. 시험에 어떤 게는 꺾은 선이요. 자, 선을 보시면 이렇게 점이 있는 거하고 점이 없는 게 있잖아요. 점이 있는 걸 표식이라고 해요. 점은 표식. 표식. 그래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요. 이렇게. 확인. 자, 이번 차트 영역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바로 가기 메뉴. 자, 여기에 자, 요게 이제 꺾은 선에다 면을 딱 칠하잖아요. 그게 영역형이 됩니다. 물론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긴 한데. 참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원형. 자, 원형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생산가라고 하는 계열 하나밖에 안 보이죠. 원래 계열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얼마만큼 많이 선택하더라도 원형 차트는 한 개의 계열밖에는 화면에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확인. 이렇게 해보시면. 자, 그 다음 이번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했나요? 뭐 차트 종류 변경. 그러면 원형의 참고용으로 원형의 확장형이 뭐냐면 즉 한 개 이상의 계열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도너츠형이라고 합니다. 참고용으로. 그래서 시험은 거의 뭐 세로 막대형, 꺾은 선형, 가로 막대형, 즉 막대형, 가로 세로 막대형, 꺾은 선형, 그 다음에 원형 이런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그 중에 자 세로 막대형의 묶은 세로 막대형 가장 기본이 되는 확인. 자, 그 다음 데이터 수정하는 건 기본적으로 차트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이 나타납니다. 선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 나타나면 좀 수월합니다.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는 거. 자, 특히 파란색 숫자 값이 있는 파란색 실선의 모서리에 있는 사각형들 보이시죠? 파란색 사각형. 그게 포인트 이렇게 말다듭니다. 두고 오른쪽으로 확장하면 계열이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상에 따라서. 여기 가장자리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줄이거나. 따라하고 계세요?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만. 그 다음에 계열만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게 아니고 항목이라는 녀석도 추가하거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이런 표식이 있을 때. 근데 표식이 없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디? 데이터 차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여기 행렬 전환 단추 한번 누르고 갈까요? 클릭.
아까 이 차트 종류 바꿀 때 나왔던 가지수 있잖아요. 이게 항목, 가로 항목 중에 있는가 하고 범례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거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저게 무슨 기능인지. 그냥 클릭 동작 써서 데이터가 바뀐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저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죠. 저게 차트의 주제가 바뀌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생산가, 판매가 계열에 따르는, 자, 판매가 비교, 항목에 따르는 비교잖아요. 생산가, 판매가 비교. 이렇게 해보면. 저기,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모델명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차트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동작으로는 기능상으로는 클릭 동작밖에 들어가진 않지만 차트의 주제가 바뀐다는 건 엄청난 큰 일이잖아요. 어쨌든 저희들은 생산과 판매가 계열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설정을 다시 해두시고요. 그다음 이제 데이터 수정은 근본적으로 여기가 삽니다. 데이터 선택. 자, 그다음 계열이라는 녀석은 원래 왜 여기 있냐면 계열은 데이터의 길이거든요. 숫자 값의 길이라고 해요. 막대형을 따졌을 때.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다룬다. 계열은 데이터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계열을 관리하고 싶다. 자, 아까처럼 계열 추가, 수익, 직접 입력, 이름, 계열 이름. 그 다음에 계열 값, 기준에 있던가 뭔지 잘 모르니까 지우고요. 그러면 생산가, 판매가 계열을 이런 구조로 데이터가 선택이 되어져 있다면 수익 계열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구조가 같아야 된다. 차트 만들 때 구조가 같아야 된다. 됐습니까? 기본 원칙. 확인하면 이렇게. 자, 이 계열이 지금 수익 계열이 지금 세 번째 있잖아요. 그림상에. 위치 이동도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이동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로 항목축의 레이블이라고 하는 이 이름들은 화면상에 지금 나타나 있지만 실제 데이터상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수정도 가능합니다. 편집. 축 레이블에서 필요한 레이블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구조가 같아야 된다. 확인. 생각해보니까 수익 계획을 편집하고 싶다고요. 편집. 그러면 내가 직접 입력했던 저걸 예를 들어서 참조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죠. 이 꼴이 붙었으니까. 참조. 그 다음에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잠깐 제거를 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앞에 있는 이건 체크 버튼은 뭐냐면 여기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 차트상에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데이터 자체가 없는 거고요. 요건 뭐냐면 따라오지 마세요. 잠깐 대기하고 계세요. 요건 수익의 계열은 존재하는데 화면상에 표시하지 않겠다. 숨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아예 없는 것과 있는 건 틀린 거고 다만 화면상에 나타내겠다, 나타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이제 추가된 기능입니다. 자, 저희들은 수익 계열 선택해서 그 위에 보니까 행렬 전환도 있네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성한 판매가 이거 아니고 이렇게. 그다음 자 부분 수정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답 없습니다. 이제 아예 원본을 재설정을 여기서 합니다. 원본 설정. 자 마음에 안 드는데 치우고 모델명, 생산가, 수익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같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범위 선택을 세 방향으로 세 개를 같은 방향으로 했잖아요. 그럼 드문드문 선택할 때 이런 겁니다. 모델명 요렇게 생산가도 요렇게 똑같은 구조로 해야만 차트가 별 문제 없이 나타난다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은 뭐 여기를 건드리는 겁니다. 데이터 수정할 때. 자, 일단 거기까지 확인하셨으면 다시 모델명 컨트롤 키 누르시고 생산가, 판매가. 오늘 수업하실 때까지 다 하실 시간까지 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지런히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도형 스타일, 차트 영역에 대한 자 서식 대배, 차트 구성 요소, 차트 영역, 도형 스타일 여기 자세히 단추를 넣어서 목록에서 본인이 원하는 형태를 선택을 하시고 죄송합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세요. 도형 스타일. 저는 안 하겠습니다. 비임 화면이 조금 너무 약해서. 자, 그 다음 그림자 효과. 아까 여기 있어요. 도형 효과에. 그림자 효과. 테두리 스타일에서 테두리는 윤곽선 테두리 작업은 여기서 하긴 하는데 자 여기에 없는 내용들은 어디가 사냐고요? 여기에 있든 없든 구체적으로 도형 스타일 자세히 단추를 눌러서 저기 도형 서식 작업창을 냅니다. 이렇게. 아니면 차트 영역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영역 서식창을 열든지 자 닫을게요. 그 다음 어디서 차트 영역이랑 구성 요소 선택해서 선택 영역 서식창을 열든지 자 여시면 자 테두리 작업 자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선택 사항은 엑셀에 혹시 색깔이 기본 색깔이 뭔지 아세요? 녹색입니다. 파워포인트는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주황색, 빨간색 계열입니다. 혹시 MS 워드는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2016 버전에서 근데 보통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거의 녹색 계열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자,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창에서 선택 항목들은 다 녹색깔입니다. 선택 항목들은 다 녹색깔입니다. 됐습니까? 기본이. 자, 그러면 테두리 작업이죠. 그러면 선이죠. 채우기 및 선, 이렇게 하기. 그리고 채우기. 필요 없었죠. 테두리. 실선. 우리가 지금 앞에서 선 색깔 할 때 실선, 밑에 선 색깔. 딱 한 번만 보여드리고 이제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너비, 두께. 아까 없던 선의 두께들을 여기서 조정해 쓴다든지 아니면 직접 입력해 사용하신다든지. 기본 단위는 PT로 나뉘기 때문에 단위는 직접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값을 입력을 하셨다면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엔터 쳐야 됩니다. 값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본 단위인 포인트 PT가 붙어서 나올 겁니다. 여기 두께 바뀐 거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대시 종류 아까 여기. 한 번만 설명드리고 안 할 겁니다. 두 번, 세 번씩.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둥근 모서리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모서리가 직각인 거 보이세요 지금? 요거 옵션 체크하면 이렇게 라운딩이 이렇게 들어가요. 체크 이제 그래서 확인하시고 방금 그림자는 어디에 있냐면 효과라 그러거든요. 그림자 방금 보셨던 그림자 효과 그림자 그래서 미리 설정이라는 부분에 여기 목록 단추 그림자 목록 단추 눌러보시면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있다고 실제 시험에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에 하고요. 값이. 그 다음에 안쪽 가운데라는 이 값 두 가지밖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에 3차원은 나중에 하고 차트 스타일하고도 나중에 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이번 메뉴창이 되지 않으면 서식 작업창에서 작업을 처리한다. 일 처리한다. 됐습니까? 그 기본만 그 큰 흐름만 잘 이해하세요. 이거 오늘 굉장히 많은 종류를 보여드릴 건데 피벗 테이블보다 더 많이 보여드릴 건데 그거 다 기억하면 좋겠는데 기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만 그러니까 원리 그냥 약간의 요령만 좀 알고 계세요. 자, 그다음 이번에 계열. 자, 작업창은 열어두셔도 되고 닫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 계열 갈게요. 특정 계열. 자, 서식 탭에서 생산과 계열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채우기 색깔 기본적으로 여기 자, 서식 작업창,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서식 작업창을 여는 방법이겠죠. 그러면
계열 옵션, 채우기 및 선. 이것도 딱 한 번씩만 하고 안 할 겁니다. 채우기, 그리고 단색 채우기, 방금 색 목록. 요거 단색입니다. 단색. 아까 실선도 마찬가지고 윤곽선도 단색 채우기. 그 다음 다시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생산과 계열 선택, 그리고 선택 영역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자, 좀 어려운 이야기 할게요. 계열 옵션, 계열 옵션, 계열 옵션, 계열 겹치기 보이세요? 이 계열과 이 계열이 겹치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 계열을 선택하셔도 상관없고요. 퍼센트죠. 값 조절도 안 조정해서 조절하시면 이렇게 꾹 누르고 있거나 하시면 겹쳐지는 정도 보이세요? 네? 요 묶음과 묶음 사이에. 아마 시험에 나오면 직접 입력해야 될 겁니다. 0, 엔터. 기본 단위가 퍼센트입니다. 왜 퍼센트로 나오냐면 막대의 길이라는 게 절대적 길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율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퍼센트로 나오는 겁니다. 간격 너비는 이 묶음과 묶음 사이에 이 흰색 공간, 이걸 간격 너비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뭐 큰 값을 주거나, 귀찮네요. 가운데 있는, 앞에 있는 요 사각형 보이죠? 막대. 초록 색깔로 바뀌었죠? 포인트 맞추니까. 클릭 드래그. 슬라이스로 그럽니다. 그럼 이렇게 넓어지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219보다 적은 값을 줘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좁아지겠죠. 간격 너비. 아마 시험에 나오면 여기도 적당한 값을 줘야 될 겁니다. 아마 아까 기본값이 아마 219였나요? 엔터. 그 다음, 이건 처음 나오는 건데, 이건 우리 교재에도 없고요. 올해 상반기에 처음 나왔던 문제인데, 자, 예를 들어서 판매가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자, 밑에 있는 게 이런 모델명이 아니라 뭐 1월, 2월, 3월, 4월, 5월 판매량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월 판매 가격이 판매 가격이었다면 1월 달에 이만큼, 2월 달에 이만큼, 3월 달에 이만큼, 4월 달에 이만큼, 5월 달에 이만큼, 6월 달에는 얼마만큼 나올까요? 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간 개념이 들어가면. 그래서 자, 그래서 추세선이라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추세선이라는 구성 요소가. 그래서 특정 구성 요소를 화면상에 보이지 않는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방법은 차트 전체 형태에 영향을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디자인 탭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 이게 화면상에 보이지 않는 차트 구성 요소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이게 그 중에 추세선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게 사실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근데 시험은 어떤 추세선 종류를 설정하세요라고 나올 거니까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그 해당 추세선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수 이렇게 하면. 근데 너무 안 맞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여기 가보시면 계열에 대한 추세선. 자, 그 계열의 추세선을 한 개 이상 설정할 수 있다. 필기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각 계열의 추세선을 한 개 이상 설정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방금처럼 판매가 계열 다시 선택하시고, 그리고 디자인 탭에, 자, 여기 있는 추세선들이 영 시원찮다. 이렇게 계열에 두 개 이상 찾으면,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작업해 봅시다. 메뉴 맨 아래쪽에 창을 열어서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우리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억나시죠? 그때처럼. 작업창이 이렇게 나타나고 추세선 옵션, 추세선. 그래서 아직까지 시험에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좀 이게 수학적인 모델이거든요. 차수를 한 3차 정도, 당시 3차 정도 쓰면 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나요? 이렇게? 네? 제가 화면 보고 계세요? 요거?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요거? 선 색깔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도 바꾸지 마세요. 보이세요? 뭐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거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걸 우리가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시험에서 어떤 걸 선택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자, 지울게요. 닫을게요. 자, 추세선 한 개의 계열에
한 개의 계열에 한 개 이상의 추세선을 설정할 수 있다.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필기시험 때문에. 그 다음 추세선이 둘 다 필요가 없다 생각되시면 추세선 선택 씌운다라는 거 뭐죠? 일단 그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해당 추세선 없음. 자, 계열자 추세선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해당 구성 요소 삭제 바로 가기 메뉴 열심히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지운다는 키가 뭡니까? 딜리트 키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딜리트 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축이 여기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축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생산가 계열은 여기를 판매가 계열은 이 축을 따르지 않고 또 다른 값을 쓰겠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왜 그런 축을 다르게 써야 되냐면 지금은 비슷한 값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지만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가 만일에 이런 데이터였다면 하지 마세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였다면 지금 판매량 수익하고 개수하고 금액 차이가 나니까 판매량 개수 부분은 너무나 바닥에 이렇게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보이죠. 그럼 이렇게 보이지 않게끔 차트를 만들 것 같으면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값 차이가 많이 나거나 서로 성격이 다른 계열일 때 축을 다르게 쓰고요. 차트도 다르게 쓰는데 자 그러면 특정 계열에 판매가 계열에 차트 종류를 바꾸고 싶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차트 종류가 막대형인데 내가 바꾸고 싶다는 건 차트 종류가 한 개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 이건 선택 항목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바꾸겠다. 그래서 아까는 차트 영역을 선택했으니까 두 개의 계열의 차트 종류가 동시에 바뀌겠죠. 근데 지금은 선택한 계열이 뭐? 판매가 계열이잖아요. 이 항목 한 개에 대해서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를 바꾸겠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차트를 바꾸겠다는 차트 종류가 두 개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콤보라는 용어를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 같은 거. 그럼 콤보라는 용어 자주 나오지 않나요? 격투 뭐 이런 게임이나 이런 거 보시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러니까 뭐 타격이 여러 번 들어갔다든지 뭐 그럴 때 콤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니면 피자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피자의 종류가 두 개 이상이면 콤보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트 종류가 콤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제 화면 기준 노란 색깔 생산가 계열은 왼쪽에 있는 세로 가축을 따를 거고요. 오른쪽 판매가 계열은 보조축이라는 녀석의 값을 따르겠다라고 체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왼쪽은 이제 축이 두 개 생겼죠. 그래서 왼쪽을 기본 세로축, 오른쪽을 보조 세로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체크해 다시 해제하면 사라지고요. 두 개의 계열이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축을 따르겠다. 여기는 각각의 계열이 서로 다른 축에 있는 값을 따르겠다. 그 다음 이렇게 두면 별 차이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특정 계열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자, 목록 단추 눌러서 표식이 있는 끝선 선형으로 변경 한번 해볼까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차트 종류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이중축 차트라고 이야기를 축이 종류가 두 개가 있다 해서 이중축 차트 죄송합니다. 다시 차트 종류가 두 개 이상 있다고 해서 혼합형 차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필기시험에. 그 다음 축이 두 개 있죠. 이중축 차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중축 차트.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걸 좀 과거에는 정말 이거 만드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혼합형 차트를 만드는 게. 그 다음에 이중축 차트를 만드는 게. 지금은 그냥 값만 설정을 해주면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트를 배웠으면 여기까지는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특정 계열을 선택하시고, 자, 화면 보세요. 이번엔 바로 선택하시자마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에 대한 차트 종류 변경 보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방금 어떤 항목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실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틀리죠? 메뉴의 이름이 틀리잖아요. 그거 확인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 영역을 선택했다는 전체 모든 계열에 내가 특정 항목인 계열을 선택하고 하실 때는 계열에 대해서만 차트 종류 변경. 개념이 좀 틀립니다. 자, 그 다음 계열, 자, 끝번선형 계열 선택하시고 아니면 여기서 선택하시든 어디서든 알아서 하시고 이제 하세요. 그리고 선택 영역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자, 아까 콤보라고 차트 종류 바꿀 때 콤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옵션이 있었죠. 기본축, 보조축 설정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축, 보조축 설정하는 옵션이 여기도 있죠. 이것도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 선에 가겠습니다. 채우기 및 선. 그러면 여기에 선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죠. 아까 점같이 생긴 거 표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선이 있고 표식이 있습니다. 또 나눠져서. 그래서 선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뭐 실선, 선 색깔, 그 다음에 너비, 그 다음에 대시 종류, 선의 종류, 그 다음에 자 밑으로 갑니다. 주목하게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완만한 자 지금 이거 직선이거든요. 네? 직선이 형태거든요. 완만한 선이라는 옵션 선택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곡선 모양을 이렇게 체크해서 확인하시고. 자 이번에는 그 위에 올라가셔서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이제 방금은 선이죠. 표식에 대한 부분도 표식이 우리가 항상 그 동그라미만 있는 게 아니고 삼각형도 보셨잖아요. 사각형도 보셨고 X 표시도 보셨고 자 표식 옵션 기본 제곱 형식 사각형을 쓰겠다. 사이즈 때문에 잘 안 보이시나요? 크기만 조정해 볼게요 저는. 그럼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바뀌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아니면 뭐 삼각형 아니면 X 표시 이렇게 다이아몬드 뭐 그런 정도 하시고 요거 지우지 마세요. 혹시 차트를 실수로 지웠다 뭐 구성수 지웠다 되살려야죠. 무슨 키? 방금 지운다는 명령 내린 거잖아요. 명령 취소 키 무슨 키? 컨트롤 Z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거 컨트롤 Z 자 그래서 방금 콤보 차트라는 거 잠깐 추가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뭐 시간이 되든 안 되든. 자, 이런 겁니다. 원래 콤보 차트를 만들 때는 이렇게 비슷한 성격을 가지거나 값 차이가 별로 안 날 때는 사실 이런 거 쓰기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에 쓰냐고요? 자, 모델명, 판매량, 아까 수익량, 요렇게. 그리고 삽입의 차트 종류 중에 이미 콤보라는 차트 자체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형태. 아니면 방금 좀 바꾸셔도 되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불충분하죠. 그래서 아까처럼 차트 종류를 바꾸겠다라는 제2의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이렇게 콤보 그래서 뭐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을 보조축을 하나 쓰겠다고 해놓으면 이제 요 완전히 이렇게 이제 차원이 틀리죠. 요럴 때 쓰는 겁니다. 요럴 때. 저 막 개수 계열인 판매량은 왼쪽 축을 따르고 동 개념인 수익은 오른쪽 축을 따른다. 됐습니까? 보조축을 따른다. 이렇게 만들어 놔야 좋은 거죠. 자, 쉬울게요. 딜리트 키. 자, 그 다음. 모델명부터 수익까지 다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삽입에 3차원 원형 차트에 갈게요. 클릭.
그리고 자, 막대들의 모음이 계열이라고 합니다. 막대들의 모음이 계열이라고 그러고요. 꺾은 선은 선들의 모음이 계열이라고 합니다. 원형은 이렇게 많은 제가 데이터를 선택을 했는데도 판매량 계열밖에 보여주지 않네요. 한 개 계열밖에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원형에 가면 판매량 계열은 형태적으로 뭐의 모음일까요? 이런 조각들의 모음입니다. 조각들의 모음. 네? 클릭하시면 이게 계열. 한 번 더 클릭하면 특정 조각만 선택. 네? 특정 조각만 선택. 빈 공간 클릭해서 해제. 자, 보세요. 조각들의 모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조각을 클릭을 하면 계열 선택이라고 이게. 이제 5개의 계열을 다섯 개의 조각을 다 선택했잖아요. 판매량 계열 선택. 그리고 임의의 조각을 선택하고 싶다고요. 그럼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클릭. 이게 아까 데이터 요소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해서. 자, 뭐 ESK나 임의의 공간을 클릭해서 빠져나오시고요. 자, 뭘 하러 왔냐면 여기 옵션 설정하는 거 하러 왔습니다. 자, 이것도 올해 나왔던 내용 같습니다. 자, 서식에 계열 선택, 판매량 계열 선택, 선택 영역 서식, 그리고 계열 옵션 초록 색깔, 계열 옵션. 첫째 조각의 각 보이세요? 이 짙은 파란 색깔 있죠? 오른쪽에 있는 요거. 네? 이게 기준 조각입니다. 이게 첫째 조각이라고. 그래서 각도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피자 사면 피자 나누죠. 자, 계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쪼개지는 원형. 일부러 혹시 업무에 쓰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자, 가장 보통 선거 개표 방송할 때 1등한 후보만 이렇게 조각을 내서 강조시켜서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냐고요? 해당 쪽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해당 조각을 선택, 클릭. 그러면 여기 내용이 바뀝니다. 제목이 데이터 요소 서식. 작업창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구성 요소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해당 구성 요소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조각만, 하나의 조각만 클릭. 그럼 여기 데이터 요소라는 거 보이세요? 아까 계열에서 한 부분 데이터 요소라고 그랬죠? 한 조각에 대해서 계열 옵션, 계열 옵션.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계열 옵션. 여기. 첫째 조각의 각은 하셨으니까 더 이상 쓰면 안 되겠어요. 쪼개진 요소라는 건 이 부분만. 물론 수동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아까 도형할 때 우리 이게 뭐죠? 이동이거든요. 이동 포인트입니다. 이게 클릭 드래그. 그러면 숫자 값이 이렇게 따라 바뀔 겁니다. 네. 자, 닫으시고 작업창. 그 다음에 원형 차트 선택해서 지울게요. 딜리트 키. 구성력 지우는 거 딜리트 키. 자, 다시 우리 원래 하던 대로 돌아오셔서. 이게 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한 20분 남았는데 다 할 수 있을까요?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하죠. 자, 세로축. 세로 갑축. 차트 영역 선택, 사항별 탭, 서식에. 자, 이렇게 한번 선택하면 해볼게요. 세로 갑축. 자, 그리고 구성 요소에 좀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선택 영역 서식. 그리고 축 옵션. 여기입니다. 여기 경계 최소라고 하는 걸 최소 값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값을 변경할게요. 저 작업창에서 값을 설정하면 기본적으로 값을 변경하실 때 엔터 치셔야 됩니다. 엔터. 그 다음 최대값 10,000. 아니군요. 잠깐만요. 9,000이었나요? 만. 엔터. 왜 보조축으로 가버렸죠? 실행 취소. 기본 주요 왜 보조축으로 가버렸죠?
기본 세로축에 죄송합니다. 기본 세로값축. 특별한 표현을 안 씁니다. 기본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냥 세로값축. 여기는 보조 세로값축. 이렇게 씁니다. 확인하셨어요? 보조 기본이라는 표현을 빼버립니다. 그냥 세로값축. 여기는 기본 세로값축. 여기 지금 어디 작업한 거냐면 기본 세로값축, 세로값축을 작업을 할 겁니다. 축 옵션, 여기 바뀌어버렸죠. 자, 최소 경계, 최소값을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대시로 나와 있죠. 왜 이게 0이 아니고 이게 대시죠, 이 자리가. 시험에 과거에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차트에도 표시 형식이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여기. 지금은 거의 안 나오거든요. 회계 표시 형식, 제가 첫 시간인가 둘째 날인가 아마 가르쳐 드렸던 부분인데 뭐라고 했죠? 회계 표시 형식의 0은 어떻게 표시해 준다고요? 대시로 표시해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회계. 그래서 여기가 0이 아니라 대시. 이걸 만약에 제가 숫자로 바꿨잖아요. 여기 0으로 나옵니다.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과거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다루진 않을 거고요. 기호 없는 회계. 축 옵션 다시 갑니다. 그래서 최소 경계, 최소값 1000. 값 설정할 때 엔터. 자, 최대 경계값 9000. 네? 이거야. 9만이 아니고 9,000. 그 다음, 요 값과 값 사이의 경계 보이세요? 네? 지금 간격이 얼마죠? 1000이죠. 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단위라고 합니다. 주단. 1000. 그럼 이걸 2500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엔터 치면 뭐 4개 정도 나옵니다. 아니구나. 2000? 죄송합니다. 2000. 이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가로축 교차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정확하게, 여기가, 요건 항목이라고 그러고요. 가로축에서. 실제 정확한 가로축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 마지막 회색깔로 나와 있는 요. 요게 가로축이고, 이 가로축이 현재 어디에 교차가 되어 있다고요? 세로축값 기준 1000에 교차가 되어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밑에 오면 자동인데요. 요건 어디냐면 세로 최소값 여기 자동입니다. 이게 자동값입니다. 근데 이걸 임의의 값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축값을 내가 1500 그리고 엔터 하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에 최소값이 얼마였죠? 시작할 때. 다시 설정. 기억이 안 나십니다. 최대값은 얼마였죠? 다시 설정. 주 단위가 얼마였죠? 다시 설정. 그럼 다 기본값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로축 교차. 자, 축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옵션 체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값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0부터 8천까지는. 그런데 다만 어디가? 가로축이 최대값 쪽으로 옮겨갔다고요. 이렇게.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자동으로 다시 바꿔놓겠습니다. 왜 기억을 하냐면 밑에 있는 값을 거꾸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값을 거꾸로는 지금 현재 기준이 어딥니까? 세로 값축이 기준이잖아요. 값을 거꾸로 해버리면 최소값이 위로 갈 거고 최대값이 밑으로 오겠죠. 요렇게 설정을 해야 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마이너스 값일 때 우리 그 겨울 온도 값 있잖아요. 마이너스 몇 도 이렇게 할 때 보통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이런 게 그때 쓰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확인하셨으면 체크 해제하시고 다시 눈에 익숙한 형태를 바꿉시다. 그 다음에 표시 단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표시 형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에 대한 이제 단위, 즉
사실은 정확하게 엄밀한 말씀드려서 영세계는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공간만 차지할 뿐이지. 엄밀히 따져보면. 그래서 천 하면 이렇게 세 자리 떼버리고 천이라고 하는 문구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단위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죠. 단위 레이블. 물론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옵삼 이렇게 그러면 설명드릴 거 다 해드린 것 같고, 자 보조 세로축도 시험에 나왔던 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클릭, 이번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 서식 보조 세로 값축. 그럼 여기 최대값 최소값 설정하는 거 다 아시죠? 이제 무슨 뜻인지. 그리고 여기도 표시 단위 뭐 설정하는 거 뭐 만 이렇게 바꾸는, 물론 의미가 안 맞네요. 뭐 이렇게 어찌됐든 여기까지 똑같은 내용이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까지가 여기까지.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자 일단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이 숫자 값 있죠. 요것도 여기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레이블. 그래서 가운데다 표시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 없다고요? 없어. 자 잠깐만요. 이제 그 다음 계열 선택할게요. 계열, 생산과 계열 선택할게요. 하시고, 자, 그 다음 선택 항목이 계열입니다.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 물론 기본적으로 어떤 값이 나타나냐면 숫자 값이, 레이블의 내용은 숫자 값이 기본적으로 나타납니다. 숫자 값이. 자, 앞에 보세요. 이제 이렇게 가운데 안쪽 끝에 축에 가깝게 바깥쪽 끝에 데이터 설명선 이렇게. 이것도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계열에 대한 데이터 레이블. 자,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아니요, 이제 요걸 가르쳐 드리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요것도 알아야 되고요. 제가 어떤 항목을 선택했느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타나느냐 구분하는 거, 아까 뭐 차트 종류 변경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요거 선택하려고 합니다. 요 막대 하나만. 아니요, 요거 하죠. 요거 하죠. 꺾은 선으로 갑시다. 자, 마우스 포인터 올리시면 선이나 점에다 올려놓고 클릭하면 요게 계열 선택입니다. 꺾은 선에서. 그 다음 데이터 요소 선택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 화면 보세요. 표식 있죠. 표식 위에다 포인터 맞추시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한 부분을 선택한 거죠. 이게 데이터 요소고요. 요 데이터 요소에 대해서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의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차트 영역 전체에 나타나는 데이터 레이블을 나타내는 거지, 계열에 나타나는 거지, 데이터 요소에 나타내는 거지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 선택. 그리고 없애버리고 싶은데요. 무슨 키? 이번 키, 무슨 키? 딜리트 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레이블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차트 영역 죄송합니다. 자, 계열 선택, 생산과 계열 선택,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나타내시고, 표시하러 갑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요게 최근에 나온 건데 설명서에서 말풍선 아시죠?
만화책 같은 데 보시면 나오는 말풍선과 같은 설명선. 요거 선택하죠. 아, 선택하니 딴 게 나오군요. 아니군요. 그냥 바깥쪽 끝에 이렇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숫자값, 차 표상에 있는 숫자값이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올려서 선택하시던 리본 메뉴상에서 선택하시는 구성 요소 선택.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꾸미는 작업을 하겠다. 레이블 옵션, 레이블 옵션, 밑에 레이블 옵션, 초록 색깔. 그러면 레이블의 내용을 셀 값을 나타낼 건지, 취소 이건 하지 맙시다. 이건 하지 맙시다. 계열 이름을 나타낼 건지, 항목 이름도 같이 나타낼 건지, 값, 숫자 값을 나타낼 건지, 범례 표지도 나타낼 건지. 그러니까 색깔, 범례 표지라는 게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구분 기호는 쉼표로 쓸 건지, 세미콜론을 사용할 건지, 마침표로 쓸 건지, 줄바꿈을 쓸 건지, 공백으로 쓸 건지, 뭐 이렇게. 그냥 그 선택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세요. 다시 한 번 더. 그다음에 위치 설정도 여기서 할 수 있네요. 아까 저기서도 가능했는데. 가운데, 안쪽 끝에, 축에 가깝게, 바깥쪽 끝에. 다시 원상 복구합시다. 처음 시작할 들어왔을 때 작업창을 열기 전에 바깥쪽 끝에 설정했고요. 구분 기호는 아마 쉼표. 레이블의 옵션은 감하고 지선이 선택되어 있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값이 나타난다. 까지. 차트 제목이 사라졌네요. 자,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차트 제목. 지금 없음이라고 초록색깔로 선택이 되어 있네요. 자, 가운데 맞춰 표시하시면 위치가 조금 어정쩡하죠. 그래서 시험은 무조건 차트 제목을 나타내는데 어디?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차트 위입니다. 위. 차트 위. 그럼 여기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까 도형을 차트 구성 요소를 도형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도형에 텍스트 입력할 때 우리 아까 뭘 가르쳐 드렸죠? 제가 엔터 가르쳐 드렸죠. 그냥 엔터. 수익 분석. 빠져나갈 때 위에서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요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쓰고 싶기도 하거든요. 요거. 그러면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 갑니다. 자, 이거 잘 알아두세요. 클릭. 이꼴. 그럼 제 셀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니까 수식 개념이 참조잖아요. 그럼 앞에 이꼴이 붙어야 돼. 수식 개념이죠. 이꼴이 붙어야 돼. 그 다음 해당 셀 주소를 직접 클릭. 입력하는 게 직접 클릭. 그리고 엔터 치시면 이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표의 제목과 차트 제목 같이 가져가실 때. 그 다음 이쁘게 꾸미는 건 뭐 잘 알다시피 여기서 할 겁니다. 여기서. 글꼴 이름, 글꼴 크기. 굵게.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정도까지. 이렇게. 요걸 시험에 준비는 요걸로 할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텍스트 편집이라는 기능도 알고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매크로 할 때 이렇게 편집, 커서가 놓이죠. 그 다음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글꼴 보이세요?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글자에 대한 부분 작업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어올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꾸미는 건 이렇게 위에 스타일도 보이고 채우기도 보이고 윤곽선 보이시죠? 이런 것들도 이제 미니도 공모밀에서 이렇게 꾸미는 정도. 물론 글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글꼴 꾸미는 거 이런 정도. 그다음 채우기 색은 뭐 아까 해당 뭐 여기 채우기 색 여기서 하시든지 아니면 작업창을 열어서
제목 옵션 채우기 및 선, 단색 채우기, 특정 색깔로 채우겠다. 대신 안 할게요. 그다음 축 제목인데 축이 지금 몇 개 있죠? 기본 세로축, 세로축 1개, 그 다음에 보조 세로축 1개, 그 다음에 가로축의 제목을 달 수도 있습니다. 자,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오늘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하고 이제 문제 풀 겁니다. 축 제목, 기본 가로 여기. 그러면 엔터 쳐서 뭐 모델명 빠져나올 때 ES 꾸미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 요소 추가에 축 제목, 기본 세로. 자, 이번에는 자 수식 입력줄에 커서 놓으시고 참조 이꼴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게 판매량이 있네요. 판매량 셀 주소 참조 그리고 엔터. 자, 잠깐만요.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앞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이건 아실 거고요. 텍스트 방향 트는 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가로로 틀고 싶은데요. 이거 보고 계세요? 여기 홈, 맞춤, 텍스트 방향 요거 가지고 하면 요거 가지고 클릭, 순차적으로 클릭 다 해보세요. 클릭 방금 보였던 게 이게 텍스트 위로 회전이네. 이거네. 그 다음에 뭐 아래로 회전. 그럼 가로 방향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초록 색깔인 이 녀석을 해제, 클릭해서 다시 해제 하시면 이렇게 가로 방향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보조 축 제목 중에 보조 세로 축 제목 이렇게까지 다 보여드렸고, 자, 그 다음 범례까지만 합시다. 범례 차트 구성 요소 선택. 뭐 글꼴 이름, 글꼴 크기 EX 조정하시면 되죠. 안 하겠습니다. 도형 스타일, 서식에 도형 스타일 여기네요. 아까 차트 연결할 때 한번 하시죠. 본인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선택하시고 위치 조정. 자, 이것도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마 여기 디자인 탭에 가면 아마 차트 요소의 범례에 대해서 나타낼 거다, 나타내지 않을 거다. 나타낸다면 위치가 오른쪽이다, 위쪽이다, 왼쪽이다, 아래쪽이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요 내용은 범례라는 구성 요소를 선택을 하시고 현재 선택한 구성 요소의 서식 작업창을 여시면 범례 옵션에 가면 위치 조정도 여기에 따로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장. 다음 못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뭐 한 3개 남았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죠. 다음 주 오실 때 일단 이건 교재 가지고 오시고요. 필요한 자료는 제가 나중에